미국의 탄생과 유럽의 식민지 개척.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이미지의 땅을 정복하려는 열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은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했죠. 이후 수세기에 걸쳐 대규모 전쟁과 새로운 시대의 영향력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1776년 7월 4일 새로운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니 바로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정복해왔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한 것부터 수많은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며 미국은 현대 로마 제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 거대한 국가는 과연 그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매혹적인 땅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럽인이 식민지 개척에 나서기 훨씬 전 북미 원주민들은 이미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 및 정부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특정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평화를 맺고 통치하며 수천 년을 살아왔죠. 15세기의 최초의 유럽 탐험가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무렵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공동체를 확고히 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광대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북미 대륙은 그 존재를 알게 된 모든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항해사 레이프 에릭스는 동료 탐험가 비아르니 헤르울프손으로부터 그린란드 서쪽에 육지가 있다는 것을 듣고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항해 중 경로를 이탈했던 헤르울프손은 훗날 뉴펀들랜드라 불릴 땅을 우연히 발견했고, 비록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에릭슨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어 레브라도 해를 성공적으로 건너 북미에 상륙하게 합니다. 에릭슨과 노르웨이인들은 레브라도의 랑스 오메도스라는 작은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이 정착지와 주변의 여러 소규모 전초기지들은 약 20년 만에 버려졌고, 그 후 거의 500년이 지나서야 유럽인들이 다시 북미 땅을 밟게 됩니다. 인도로 가는 더 빠르고 직접적인 항로를 찾던 유럽 강대국들은 수십 차례의 원정대를 전 세계로 파견했습니다. 1492년 10월 스페인 왕과 여왕의 후원을 받은 제노바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며 우연히 새로운 탐험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피렌체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 신세계로 알려진 이곳은 유럽 탐험가, 상인, 사업가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은 주요 탐험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이 신세계의 일부를 자신들의 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죠. 베스푸치는 신세계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지도로 만들어 팔았고, 그 결과 이 대륙 전체가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신세계 초기 탐험은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에 주로 집중되었지만 탐험가들은 곧 콜럼버스의 히스파니올라 삼북쪽에 있는 거대한 육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16세기 초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는 모두 북미 동부 해안 전체를 탐험하고 지도하는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497년 영국 고용주들에게 존 캐벗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탐험가 지오반니 카보토는 레이프 에릭슨과 바이킹이 거의 500년 전에 정착했던 바로 그 뉴펀들랜드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슨의 원정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벗은 북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죠. 남쪽에서는 후안 폰세 데 레온, 알바르 누네스 카베사 데 바카, 에르난도 데 소토의 원정대가 플로리다와 미국 남동부 지역을 탐사했고, 스페인은 신세계의 영구 식민지를 건설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는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탐험했고, 지오반니 다 베라차노는 프랑스를 위해 동부 해안의 상당 부분을 지도하였습니다. 해안을 따라가며 유럽인들은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방구의 문화가 처음 만난 만큼 초기의 교류는 환영부터 폭력까지 다양했죠.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에서 그랬던 것처럼 첫 접촉은 선물 교환과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만남은 원주민들을 유럽의 질병에 노출시켜 광범위한 질병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신세계의 영구 정착지를 세우려는 첫 시도는 16세기 중반에 시작되었고, 그 성공 여부는 각기 달랐습니다. 신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영구적인 정착지를 만드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죠. 1585년 영국은 오늘날의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있는 로어노크 섬에 영구 식민지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항해는 끔찍했고, 도착했을 때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남은 물자는 거의 없었죠. 그들은 지역의 아쿠아스코고크, 파말라, 사코네 부족과 접촉했지만 대부분 군인이었던 개척자들은 아쿠아스코고크 부족과 말다툼에 휘말려 그들의 마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사코네 부족과의 만남은 훨씬 좋았고, 그들은 개척자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곧 천연두와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개척자들과 접촉한 모든 원주민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결국 폭력이 발생하자 개척자들은 식민지를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로어노크 정착 시도가 실패한 지 1년 뒤인 1587년 주로 군사 경험이 없는 런던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개척자들이 크로아토안 섬에 상륙하여 첫 번째 실패한 정착지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정착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